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해 로고스 수학원장 김정섭입니다. 26학년도 예비 중3 수학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 것 같은가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내가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전형은 정기고와 후기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기고 같은 경우는 8월에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해서 12월 전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후기고 같은 경우는 12월에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1월 달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지역 자사고, 일반계 고등학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과학고등학교는 당연히 과학을 중점으로 보겠죠. 또 수학도 중점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1차 선발에서는 서류와 출석을 통해서 1차 선발이 이루어지고 2차 선발은 이제 소집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후기고에는 외고, 국제고는 당연히 영어가 주가 될 거고 1차 선발에서는 2학년과 3학년에 있는 영어 성취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2차 선발은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는 조금 학교들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인고와 같은 지역 자사고, 서울 지역 자사고는 1단계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 2단계 선발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닌 후기고 중에서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1월 말 정도가 되면 1지망과 2지망을 써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지망에서 20%의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2지망에서 40%의 인원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지망과 2지망에 선발되지 못한 나머지 40%는 어떻게 되느냐? 인원이 미달된 학교에 강제 배정이 되니까 선택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잘 알다시피 내신 5등급제입니다. 기존에 있던 1등급 4%, 2등급 7%에 해당하는 총 10%의 인원이 1등급으로 바뀌었고 2등급은 24%의 누적 34%에 해당하는 인원이 2등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1등급을 받기 수월해졌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10%라는 숫자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등급, 9등급 책에서 2등급을 보시면요. 7%예요. 그래서 합산 11%죠. 그러면 5등급체에서 10%라는 것은 2등급에서도 안정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9등급 책에서 2등급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올해 결과를 보더라도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10%라는 거에 속지 마시고 나는 2등급, 예전에 9등급 책에서 2등급 안정권에 들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있죠. 고교 학점제는 제일 먼저 일반 선택 과목으로 2학년 때 대수와 미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고요. 이 세 과목은 다 수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28년도 입시 발표 난 학교들 중에서 서울대와 경희대가 있는데 경희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과에서 핵심 권장 과목, 즉 문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문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 경제 수학이 있고요. 이과에 진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는 기하와 미적분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 부담이 좀 많아졌어요. 문과 지망하는 저 경제수학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개설되는 학교들도 있고 3학년 1학기 때 개설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수와 경제수학을 같이 하거나 미적분 1과 경제수학을 하거나 확률과 통계와 경제수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 학기 중에 한 학기 정도만 두 과목을 하면 되는데 이과를 지망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에 대수를
들어야 됩니다. 기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수와 기하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2학년 2학기 때 올라오면 저 기하와 연관되는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과 미적분원을 연계해서 두 과목을 다 들어야 되고요. 3학년에 올라가서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2까지 들어야 이과를 진학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는 모든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 학습은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두시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좀 힘들어진 교육과정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비율, 이제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한다 하더라도 비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정시와 수시 모두 다 학생부 반영과 이제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을 굉장히 높였는데요.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였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변별력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우수한 학생들을 내가 뽑아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학생부 반영을 높이겠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그 반영이 언제까지냐면 3학년 2학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를 3학년 2학기까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표준 편차가 사라짐에 인해서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졌어요. 대신에 평균과 원점수, 그 다음에 성취도 비율이라는 것은 학생부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취도 비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추정치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90점 이상을 A로 두고 80점 이상을 B로 두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90점 이상의 비율이 10%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등급 커트라인이 또 존재하겠죠. 근데 내가 원점수를 89점 받은 경우, 89점을 받아서 내가 만약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80점을 받아서 2등급을 받은 학생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두 학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성취도 비율 A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1등급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점수는 89점이니까 이 학생이 더 잘했다라고 대학에서는 판단을 할 겁니다. 반대로 성취도 비율이 둘 다 A였습니다. 그런데 89점 A와 80점 A는 다르게 당연히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원점수와 성취도 비율을 가지고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못하는 학생인지에 대해서 어림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안 좋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취도 비율과 원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성고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인만 모두 다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문제수로 구성돼서 출제가 되었는데, 주요 특징은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라는 부교재를 사용하였고, 그게 준킬러급의 문항들의 대다수가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문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실력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좋은 성적을 내기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것으로부터 나는 수학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까다로운 문제들도 좀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학하기 좋은 학교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방상고는 이 지역 중에서 이제 과중 학교 중에 하나죠. 특이사항으로는 기말에는 객관식 문제만 출제되었다는 거고, 부교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평 기출 문항이 실려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문항이 단순 변형이 아니라 굉장히 심화 변형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유형 반복을 하고 오답 정리를 잘하는 학생들보다는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는 수학적으로 능력이 좀 뛰어나다, 그 다음에 과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에 대한 선택 과목을 필수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을 좀 잘한다 라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시면 좋은 학교고요.
잠실여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문제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EBS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사용을 하고 그것이 변형돼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에 다수의 문항을 실수 없이 계산해낼 수 있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도 파악을 위한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좀 복잡하지만 그 문제의 의미랑 조건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 나는 이런 능력이 좀 더 뛰어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실여고에 진학하시면 좀 수학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창덕여고는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이 중간 기말이 좀 다르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도 보시면 연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준비를 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 프린트를 반복 학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난이도 대비 계산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진학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교고요. 다만 문제는 학생 수가 좀 적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40명이 한 학년이었고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190명입니다. 약 50명 정도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적은 학생 수고요. 내년에도 인원수가 똑같이 는다는 보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10%라는 비율이 19명, 20명까지가 1등급을 받기 때문에 다른 학교 대비 10%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그것이 좀 걱정된다라는 분들은 좀 기피할 수밖에 없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실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객관식 서술형 고정되어 있고요. 학교 프린트가 이제 학평하고 사설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말 N회독 반복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시험 자체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에 대한 오답 정리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 나는 꼼꼼하지 잘 못하다라고 하면 잠실고를 조금 기피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주요 특징으로는 내년부터는 남녀공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원이 소폭 향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여학생을 40명에서 60명 정도 더 선발을 한다라는 2개에서 3개 정도 학급 정도 더 선발을 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지금보다는 좀 많은 한 200명대 중후반 인원을 좀 선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파여고입니다. 영파여고는 문제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는 학평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내신 난이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계산 과정이 많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반복 학습하면서 완벽하게 학습을 잘 복습도 잘 하시고 오답 정리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 출제되는 학교니까요. 여학생들 중에서는 나는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학은 잘 많이 못하지만 그 무엇보다 성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학생들은 영파여고를 가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금고입니다. 오금고는 지금 보다시피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술형 문제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작성 요령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고요. 정확한 기본 개념이 잘 갖춰져 있으면 당연히 서술형을 작성을 잘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기본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하다, 서술형 작성이 좀 잘 미흡하다라고 하면 내신이 아무래도 좀 쉽게 출제되는 학교긴 하지만 이 학교 가서 1등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념이 잘 잡혀 있고 난 쓰는 연습도 지금 충분히 잘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하지만 수학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좀 가실 만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락고입니다. 가락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2문항에서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과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취향 유형에 대해서 좀 반복 학습만 잘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내신이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신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좀 수학을 수월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다른 쪽에 수학을 좀 잘 못하기 때문에 수학을 어느 정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과목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락고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학교들을 바탕으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학습 태도를 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학습 태도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내가 언제 오답 정리를 할 것이며 내가 어떤 과목들을 무슨 요일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스터디 플랜을 좀 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도 문항에 대한 생각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저 내용은 좀 수학에 국한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더 많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수행평가다 뭐다 해서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는 중3 기간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답지 참고를 하거나 질문을 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유리할 것이며 이 문제풀이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학에서 특히나 생각 없는 문제풀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많은 문제의 양을 학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사전기강반을 오픈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지금 학습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질의응답을 좀 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정답지에 있는 풀이를 학습하고 그것으로 연습이 이루어져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 그 방법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형별 암기를 하시기보다는 이 문제는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풀이법을 가져가는 게 맞아. 저 문제는 이전 문제와 조건이 달라졌네. 같은 단원이긴 하지만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다른 풀이법을 접근하는 게 맞아. 라는 것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조건이 다르다고 하면 여러 가지 풀이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석적인 풀이 방법도 있지만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들도 존재할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 방법 또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다 학습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 놓으셔야 고등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혼자 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2월 29일 날 개강하게 되는 중3 과정은요. 3학년 1학기는 10회로 1월달 안에 종료가 될 거고요. 3학년 2학기는 8회로 2월달 안에 종료가 될 거고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3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과 거의 90%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용을 가지고는 공통수학 원과 연계를 해서 학습을 하는데 단순히 이 유형은 이렇게 풀 거야, 그 다음에 이쪽 단원이 이렇게 연계돼서 출제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 유형이 개념이 이만큼 추가가 돼서 다른 단원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을 다른 단원에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수학적 능력을 좀 키우는데 포인트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공통수학원 과정은 30일 날 개강을 하게 될 거고 총 14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공통수학원 과정은 당연히 중3 과정이 잘 학습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전 문제풀이법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실제 시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풀이법을 익숙하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조금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진도 계획은 중3 과정을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겨울방학 때 중3, 1, 2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 완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중3, 1학기 심화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여름방학 때는 3학년 2학기 심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에 올라가서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에 대한 개념을 다루게 될 거고요. 공통수학 과정에 대해서는 겨울방학 동안에는 공통수학 1 개념을 하게 될 거고 3학년 1학기에는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 여름방학에는 이제 공통수학 2에 대해서 개념,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에서는 공통수학 2 개념을 진행하게 될 거고 12월 이후에 이제 3학년 2학기 모든 중3 내신이 끝난 이후부터는 대수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선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내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 기간에는 약 4주에 걸쳐서
효율적인 문제풀이랑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신 준비를 좀 철저하게 좀 시켜드릴 거고요. 제 수업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언급한 것들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수학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풀이를 왜 저렇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해를 하는데 수식이 많다 보니까 직관적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저 문제가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은 바뀐 교과 과정을 접하는 세대가 아니죠. 지금 중3 과정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차함수 최대 최소 단원인데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 단원에서 정석적인 풀이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경우를 나눠서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때마다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우선 근이라는 의미로부터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인수분해 과정과 연관을 시켜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되고, 이차함수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를 미지수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프 개형은 두 개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먼저 시각적으로 해주고요. 아까 앞에 있는 이 내용에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다 다루지 않아도 됨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범위가 2에서 5 사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인 경우에는 1보다 큰 쪽에서 2에서 5라는 범위를 보시면 모두 다 음수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첫 번째인 경우고, 더군다나 올라가는 그래프다 보니까 다른 2랑 5라는 두 개의 값을 모두 다 집어넣을 필요 없이 5라는 값만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최대값 32가 돼야 되는 것으로부터 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오답을 정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에서 질문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똑같은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조건들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방법대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 저는 수업에서 성과를 제일 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수업 시간에 확인하는 것이 아닌 미리 저한테 톡을 통해서 과제 수행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오답을 정말 잘했는지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잘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께 연락을 해서 수업 전에 미리 등원을 해서 일부라도 완료한 다음에 수업에 진입하도록 하고요. 수업이 종료가 된 후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클리닉을 통해서 수업 이후에 과제를 다 완료시킨 다음에 귀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클리닉을 포함한 제 학생 관리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클리닉은 필수 진행하게 될 거고요. 과제가 다 완료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가르쳐준 대로 정말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귀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남아서 더 질의응답을 하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습을 위해서 수업 영상을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질의응답을 좀 제가 잘 받습니다. 어느 학원들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 타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시간대는 안 돼. 뭐 질의응답을 하려면 학원에 와서 뭘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수시로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질의응답을 하면 제가 여유가 되는 시간에는 언제나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에 만일 풀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풀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힌트만 줘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문자를 통해서 그냥 힌트만 주기도 하고 하면서 언제든지 질의응답을 잘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학생의 지금 상태가 어떻고 과제 수행도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누적된 주간 수업 안내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중학교 3학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 겨울방학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셔서 고등학교 진학 때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